대부분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 몸에서 냄새가 난다, 백인잎에서 냄새가 난다, 옷깃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겪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보통 40이 넘어가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꼭 남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호레비 냄새 당연히 치료하는 방법이 있죠. 김준영의 아프지 마쇼.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익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도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호라비 냄새다 이래가지고 중년 남성, 그 다음에 청결하지 못한 남성을 이제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문제는 젊은 여성도 비켜나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의 이유는 뭘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냄새를 없애려고 빨래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엄청 자주 하고 세제도 좋은 걸로 쓰고 뭐 엄청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도록 하는 건요, 물이 아니에요. 물론 땀에도 몇몇 가지가 섞여져 있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은 약간 기름기 있잖아요. 개기름 이런 거. 그게 나오면서 산화가 돼가지고 세균이 그걸 먹고 이제 소화시켜가지고 냄새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주범이다. 의학적으로는 모네랄이라고 하거든요. 모네랄이 내 몸에서 이제 생기게 되면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장 건강과 관련이 있나요? 엄청 많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는 그 기름기가 계속 나와요. 어릴 때부터 계속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죠. 피부가 좀 퍽석해지고 뭐 거칠거칠해지고 윤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름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영향이 또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바로 중년의 나이대입니다. 대부분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 몸에서 냄새가 난다, 백인잎에서 냄새가 난다, 옷깃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겪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보통 40이 넘어가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꼭 남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왜 그게 생기냐면은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 기름기, 성분이 이제 지방산인데요. 지방산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되어 있는 거에는 나쁜 균들이 이제 쉽게 달라붙게 되죠. 그 나쁜 균들이 부패되어 있는 지방산을 먹고 배설을 한 그 흔적의 냄새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쿰쿰한 냄새, 쾌쾌한 냄새, 호레비 냄새,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방산은 언제 부패가 되느냐? 항산화 작용이 잘 안 될 때 쉽게 부패가 됩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별로 부패가 안 되는데요.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부패가 잘 돼요. 우리 몸의 세포는 한 40% 정도는 불포화지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성 지방,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포화지방을 잘 챙겨 먹으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의 세포 자체가 이미 구성 성분 자체가 불포화지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서 문제들을 이제 일으키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내 몸에서 만성염증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성염증의 일반적인 본부, 장입니다. 장은 음식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좀 가려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밀가루 먹지 말아야 되냐, 설탕 먹으면 나쁘다던데 나도 오늘부터 안 먹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인데요. 그걸 평생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지 되는 거는 간식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이 대부분 간식의 재료고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음식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간식을 일단 좀 피하시고, 간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들을 끼니로 때우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반복이 되는 상황을 좀 피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만성염증이 좀 줄어들게 되죠. 몸에서 만들어내는 기름기 중에 부패된 지방산을 뿜어낼 분비가 될 가능성들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만성염증이 없어지면서 물론 냄새도 줄어들게 되겠지만 컨디션 자체가 또 좋아지게 되고요. 내 몸에서 이제 각종의 장기들이 제 할 일들을 스스로 잘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차라리 이제 그걸 해서 건강도 되찾고 향기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암내와 호레비 냄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암내는 땀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기름을 만들어내는 분비선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호레비 냄새는 기름, 산화, 부패된 지방산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암내는 땀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땀샘이 이제 또 주로 어디에 있냐면 목 뒤, 그 다음에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친숙하고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는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거나 과량 섭취하는 것을 반복을 해가지고 인슐린을 내 몸에서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것들을 자꾸 반복을 해서 인슐린이 더 이상 내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당뇨 전 단계가 되고 좀 더 심하게 되면 당뇨가 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초기인 상태인 거죠.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내 몸의 피부가 색깔이 변하는 부위가 있어요. 착색이 이제 되는 부위가 있는 거죠. 그게 뒷모,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암내가 잘 나게 돼요. 암내는 어떤 거냐면 이 땀샘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땀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크린이라고 거의 대부분 물처럼 나오는 그런 땀샘이에요. 그 다음에 아포크린이라고 해서 약간 기름기가 섞여져 있는. 근데 이 한국인들은 그런 아포크린 땀샘이 별로 없어요. 인구의 한 10%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암내가 좀 날 수가 있겠죠. 근데 백인들은 한 60% 좀 많게는 70% 정도까지가 이제 암내가 나고 데오드란트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잖아요. 흑인들은 거의 90에서 100%입니다. 거의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암내가 나는 거죠. 기름기가 나오는 것 때문에 호레비 냄새가 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 호레비 냄새도 치료 가능한가요? 호레비 냄새 당연히 치료하는 방법이 있죠. 20대 후반의 여성인데요.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계속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친구들은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향수도 뿌리고 씻는 시간이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씻는 게 아주 큰 일이라고 이제 병원까지 찾아오게 됐는데요. 이게 피부의 한 증상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내 몸에서 피부에서 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소화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변도 매일 보고 변의 모양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장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매칭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증상을 자기가 못 느낀다 하더라도요, 이런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런 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만성 알러지라고 하는데 그런 게 수준이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금속도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유해균 검사를 해보면 장 안에 유해균도 많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흔합니다. 이런 것들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만성염증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본부가 장이기 때문에 장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이 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만성염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음식이 이 안에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서 작용을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만성염증이 계속 생겨도 깨끗하게 빨리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없애는 기관이 바로 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콩팥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 바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혈액순환은 누가 하느냐? 자율신경이 하죠. 당연히 뱅뱅뱅뱅 돌리는 작업들을 이제 자율신경이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잘 돌리려면 물이 차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아무리 자율신경이 잘 돌리려고 해봤자 혈관을 계속 수축시켜야지만 압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길로 다닐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을 충분히 늘려줄 수 있는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성 탈수가 되어 있다면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만성염증의 생산 본부가 되는 장을 치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찾아보고 잘 개선시키면 이거는 굉장히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불쾌한 채취를 줄이는 일상 속 관리법을 알려주세요. 별 탈이 안 생기려면은 장의 첫 번째 단추 위장이죠. 위장의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현대인들은 위산이 부족한 상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과식입니다. 두 번째가 또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 그래요. 세 번째가 매운 음식 먹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위장의 기능을 망가뜨려요. 그러면 위장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소장, 대장하고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장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똥을 잘 싸든 못 싸든 소화가 잘 되든 말든 이런 거 상관없이 위산에 문제가 생겼다. 내시경을 하면 만성 위염이 있거나 장상피 화생이 있거나 아니면 표재성 위염이 있다. 이런 분들은 기본 문제가 장에 심각한 상태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잘 되어야지만 되는데 이 회복은 잘 때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요, 부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부위의 문제와 얽혀 있는 내 몸의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땀을 많이 흘린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동양인들은 액취증을 수술을 하지만 거기에서 나는 냄새들은 좀 다른 문제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의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세포 대사 기능의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땀이 좀 나긴 나지만 냄새를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라는 걸 잘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내 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장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보시는 계기가 되는 그런 영상의 내용이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